너 자식을 알라.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교육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조기 유학에 대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23년 동안 유학원을 운영하신 우리 윤은자 대표님과 그리고 두 따님을 유학 보내서 미국에서 판사와 회계사로 길러내신 우리 이혜수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 뵈니까 그동안 출연하셨던 전문가분들 중에 가장 푸근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오늘 어떤 에듀소스를 준비해 주셨나요? 유학원을 23년 경험하면서 아이의 현재 상황과 목표에 따라 국가와 어떤 학교를 선택하면 가장 좋은가를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사님은? 큰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유학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지 선배 엄마로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이 조기 유학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나눌 적에 사립학교가 있고요. 사립학교는 기숙학교가 있고요. 네. 공립학교는 캐나다하고 미국의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나누면 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로 나눠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이냐 공립이냐?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많이 나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공립을 많이들 찾겠네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미국에 보딩스쿨 많이 하시고요. 뭐 사립은 스위스 같은 데는 1년에 한 1억 5천 들고요. 그리고 공립학교 프로그램은 한 1,800에서 2,500? 10분의 1이네. 그렇게 따지죠.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럼 우리 어머님도 다 그거 다 아세요? 그럼 여사님도? 저도 어느 정도 알죠. 왜냐하면은 저 둘째 딸하고 그 셋째 딸이 이제 조기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기 전 1월에 미국 공립교환학생으로 다녀왔고요. 셋째는 중1 때 캐나다 공립학교 유학 1년 갔다 와서 한국에 복학했다가 중3 때 다시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서 쭉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둘째 딸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판사고요. 셋째 딸은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일단 우리 이 여사님은 주로 공립으로다가. 네네, 저희는 이제 공립을 막내딸은 공립 갔다가 사립으로 살짝 옮겼었죠. 살짝 옮겼고 첫째 따님은 그냥 쫙 공립만 1년 하고 왔고요. 그렇군요. 우리 이혜숙 어머니께서 유학을 그냥 추천도 아니고 강력 추천한다고 하셨던데 어떤 점이 좋아서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 걸까요? 아이들이 혼자 다녀왔잖아요. 혼자 부모를 떨어져 본 경험들이 없잖아요. 혼자 다녀왔다? 그런데 1년이 영어를 정말 자유자재로 하게 되더라, 아이들이. 거의 1년 만에? 예, 1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자유자재로 하더라. 뿐만 아니라 정말 글로벌 마인드가 몸으로 체득되더라. 정말 강추해요. 못 가면 바보다. 그 정도예요? 왜냐, 뭐 아까 같이 말했던 1억 5천짜리 이렇게 가라리면 저도 사실 말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0에서 한 2,500, 한 3,000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웬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만은 놓치지 마라. 예. 자, 일단 뭐 자녀를 보내신 경험이 있는 여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강추를 하시는데 우리 민 대표님은 현재도 지금 유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살 때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몇 살 때인데 이제 엄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내야지 막 된다. 그건 저는 반대고요. 1년을 보내는 경우는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갔다 오면은 베스트예요. 그거는 그때 아이들이 환경과 문화를 스펀지처럼 이렇게 흡수한다고 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끊을 필요가 없어요. 학년을 꼬를 필요가 없어요. 돌아오면 한 학년을 건너뛰는 거죠. 우리 막내처럼. 중1 1학년 1학기를 맞춰가 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돼요? 정규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정이 되고요. 장기 유학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중3이라고 말씀드려요. 장기 유학을 막 5학년 때부터 보내시는데 그거는 일단 저도 엄마로서 5학년 때 장기 유학을 보내면 너무 가슴이 찡하고요. 중3이 되면 한국말 어휘도 충분해요. 그렇죠. 네. 정체성도 좀 확립해야지 되고 또 엄마하고 많이 비비고 가야 되거든요. 비벼야죠. 비벼야죠.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대학까지 나오고 전문직을 갖고 한국에 다시 리턴했을 적에도 어휘가 부족하거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유학은 저는 중학교 3학년이 가서 4년 유학하면 대학 가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에서요. 단기로 갈 거면 6학년이나 중1 초등학교 정도? 6이나 중1. 하지만 장기로 갈 거면 조금 더 늦게.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결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대로 적응해요. 저 괜찮아요, 진짜. 진짜요? 저희 네. 딸 중학교 1학년 때 갔잖아요, 둘째는요. 셋째. 셋째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내면 그때 생각이 얘는 진짜 학년을 낮출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 얘가 가겠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용감해진 거죠. 처음에는 못 가게 하다가 한 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한테. 너 한번 가볼래? 중학교 1학년인데? 그랬더니 엄마 하루만 생각을 하겠대요. 근데 하루 생각하고 나더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둘째가 적응하는데 한 2달이 걸렸다면 예를 들면 막내는 한 2, 3주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가겠대, 알아듣겠다는 거야. 금방 알아듣는데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시점이 좀 다른 거잖아요. 고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고등학교 때 간 애 보고도 그 호스트가 뭐라 했냐면 한국 대학생이 와서 3년 있는 애보다 네가 4개월인데 네가 훨씬 잘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갈 거면 좀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좋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보낼 거면 너무 빨리는 좀 그렇고 유학생활 한 2 따님은 현재 한국어 어휘는 문제 없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하긴 판사시랬는데 저 한국에서 판사 하실 정도면 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6학년 뭐 그 시기에 보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에 막 필리핀 유학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 잠깐 갔다 올래 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는 게. 그래서 못 갔었는데 혹시 그 따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저희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그 7막 7장 홍정욱의 책을 읽고 식탁에다가 책을 놨어요. 우리 애들 누가 하나 읽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보고 유학이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둘째 딸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중2가 되면서부터 유학을 보내달라고 저를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3년을 시달렸어요. 그 딸한테. 처음엔 반대하셨군요. 전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왜? 우린 경제적으로 그걸 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거부했어요. 왜? 도저히 먹고 갈 수 없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국립 교환학생을 이제 알게 되고 민 대표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말 유학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님이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들을 해주시고 큰 비용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저는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캐나다 교육청에서 들어와서 제가 하여튼 사명감에 불탔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외국을 보내야지 할 적에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접한 프로그램이 미국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정말 이렇게 돈을 얼마 가져와라가 아니라 얼마 돈 있냐고 물어보면서 시작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제가 21년 전에 만난 거예요. 21년 전에 뵀는데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오고.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어린아이 혼자 유학 보내면 그거 안 되지 않느냐. 그죠? 그렇다고 같이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5학년, 6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는 옛날에 20년, 30년 전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랑 다 성숙돼 있고요. 기숙학교로 보내면
기숙학교에서 책임을 져주고 공립학교에서 선정하는 호스트는 홈스테이는 교육청에서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혼자 보내도 된다? 예, 5학년, 지금도 6학년 아이, 5학년 때 가서 6학년 있는 여자아이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그 일을 네. 조금 하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교육청이라는 이름을 걸고 호스트를 할 적에는 확실하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호스트에서 막 부모님들 되게 무서운 게 여학생들 성폭행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청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요. 제가. 결국은. 저희도 딸 보내려니까 제일 걱정됐던 게 성추행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지가 이제 바깥에서는 지가 조신하게 한다 그러더라도 또 호스트가 미국은 호스트라고 얘기하고 이제 홈스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나다는 그분들 중에도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 오빠가요. 그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면 가족이더라고요. 가면 가족이고 그리고 원체 엄격하게 그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이가 홈스테이 가 있는 동안에 연락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나요? 요즘은 카톡이 아주 발달됐어요. 제가 뭐 10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카톡이 발달돼서 문자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소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소리를 들으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잘못된 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는 30살 우리 딸하고 지금 전화해도 서로 울컥한다. 서로 울컥하는데 그거는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울컥한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주고받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면 좋다. 선생님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했나? 그러셨어요. 뭐 자주 안 했어요 저희는요.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하고. 좀 그러니까,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뭐. 근데 또 저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막 집착을 안 했죠. 그렇게 집착은 오히려 그게 되게 장점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하여튼 문제는요. 저는 아침 저녁 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게 저는 이제 경험자로서 네. 아이들을 보내는 선생으로서 부모님한테 첫 번째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전화 자주 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성공 유학이 안 나온다. 지금 이혜숙 어머니 따님들이 너무 적응을 잘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셨을 거잖아요. 이런 아이는 유학이 별로 맞지 않다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해요. 네. 저는 안 되는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문제지. 예, 그러니까 제가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주족하던 아이가 3년 만에 졸업할 적에 학생 대표로 스피치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디오 보고 감동의 정말 눈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아이들 8등급 하던 아이들도 지금 막 박사 코र्스 하는 애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엄마의 태도가 엄마가 아이 못 믿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예요. 여자애 같으면 옷까지 야, 무슨 옷 입고 가라고 막 이러고 오늘은 추우니까 스타킹 신고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저희는 슬그머니 뺍니다. 예, 제가 알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일단은 저희가 너무 힘들고요. 아이가 엄마의 그 기운을 다 받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엄마의 정서보다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그 부모의 긍정적 마인드더라고요. 이 긍정적 마인드는 아이를 키워요. 자꾸 자긍심도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등 떠밀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낼 때. 그러니까 정확히만 인정되는 곳으로 보내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립학교, 홈스테이, 괜찮아요. 또 기숙사 이런 것만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믿고 맡겨라. 네. 야, 이거 참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따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 오늘 두 분의 이 말씀 들으니까 슬슬 저는 제가 유학 가고 싶어요. 저도요. 네. 선생님 버킷리스트 1위가 그거래요. 저는 캐나다, 미국 가서 영어 학원 다니는 거. 영어 배우고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한국에 놔두고 제가 프랑스로 제빵 유학 가는 거죠. 저기 불어 전공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아니 전공만 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파리 바게트, 플레지어 이 정도 하는데 이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슬슬 저도 막 이게 막 뭐가 이렇게 동하네요.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